자, 보시죠. 지금 이제 여기 오늘부터 다시 이 확률과 통계 정리를 이제 재차 정리하는 거죠. 지금 아마 뭐 2학년 때 내신 때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3학년 1학기 때 뭐 내신으로 했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급하게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네, 아무튼 기본적인 간단한 개념 얘기는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총 정리를 다시 하면서 수능형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이 문제가 수능 유형 분석이라는 교재인데 문제에 대한 구성은 뭐 개념 파트가 한 30%,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수준이 70%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확통 킬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되겠죠. 뭐 선생님이 확통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 교재만 확실히 선정하셔도 아마 모의고사 오시면은 일단 2개, 그러니까 8개 중에 6개를 먹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2개를 잡기 위한 공부야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으나,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확통을 수업을 처음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확통 안에 1단계 경우의 수가 이쪽이죠. 경우의 수 파트. 여기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의 후반부와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이제 그 2항 정리까지 다 들어있는 게 여기 파트 것이고, 두 번째가 확률, 세 번째가 통계 되는 건데 매번 얘기하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표현하면 안 되는데 난이도가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죠. 경우의 수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경우의 수는 어쨌든 이 경우의 수 잡아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고, 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기본 유형을 정리를 딱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문제를 풀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여주기 식의 수업이 되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자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서 막히는 부분들을 질의응답을 해결해 봐야 됩니다.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경험치가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많은 경험치가 축적이 되겠으나 꽤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확통은 뭐 킬러라고 해봤자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파트와 비교하면 수원이랑 수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념이랑 학교 시험 대비했던 내신이랑 수능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수능형 문제는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확통 같은 경우는 제일 괴리감이 없습니다. 만약 내신 때 확통을 잘했던 친구라면 뭐 수능 문제 풀어도 바로 잘할 거야. 다만 이제 한 킬러급의 문제 수준이 내신에서 보지 못했던 레벨의 문제가 있을 뿐인 거고, 나머지 한 4점짜리 이제 시작되는 그 번호대까지 한 28번 킬러니까 27번까지는 그냥 내신 때 했던 수준의 문제가 좀 더 빡세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괴리감이 없기 때문에 집에 혹시 자기가 하던 확통 문제가 있다면, 알겠죠? 확통은 우리 교재는 모의고사용으로 기본 개념만 딱 잡아주고 이제 빡센 문제 풀이 위주로 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추가적 학습을 하고 싶다, 집에서 있는 아무 확통 교재나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우리 교재 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쌤 제가 좀 쉬운 문제들을 좀 더 풀어봐야 뭔가 좀 더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알겠죠? 그런 친구들은 교재 학습부터 당연히 하시고 쌤한테 얘기하시면 이 파트에 맞게끔 문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제된 문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여기가 좀 고된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 1단원만 잘 거쳐버리면 2단원, 3단원은 아시다시피 되게 명확한 파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다 먹을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2단원, 3단원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준비는 될 거예요. 여기서 요 2단원, 3단원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배울 때 특정 친구들은 쌤 전 통계나 확률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쉽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번 내용을 정리를 싹 해버리면 문제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준비만 되면 확률과 통계는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경우의 수는 준비가 되어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제 자기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만 잘 버티시면 이쪽은 확실히 수월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뒤로 갈수록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좀 웬만큼 돼야 확률과 통계가 더 쉬워지긴 하겠죠. 알겠죠? 그렇게 이 단원의 감을 이해하시고, 자, 오늘 첫 수업을 시작할 건데 필기장 꺼내 놓으시고요. 거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 교재 구성은 당연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8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들은요, 고1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얘기입니다. 알겠죠? 거기부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야기의 총 정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고1 때 우리가 수학 하에서 후반부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죠. 그렇죠? 거기서 뭐 이제 1학년 때 내신에 쓰던 뭐 여러 가지 작은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삭제가 되어 있고요. 좀 중요한 틀만 잡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경우의 수의 기초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기초 이론 요거밖에 없습니다. 필기장에도 적혀 있어야겠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룰 때 교과서에는 보통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쓰인 정리를 이제 and와 or로 정리해놨죠. and와 or 그 다음에 not 이렇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우의 수 관점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분리가 되죠. and와 or과 not인데 and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관점 얘기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둘 다 진행하는 그죠? 이런 경우에서 풀 때 우리가 이제 and라고 할 수 있죠. A도 하고 B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고배 법칙이다. 고배 법칙, 곱셈이죠. 고배 법칙. 그래서 연산을 진행할 때는 곱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 또는의 문제가 이제 그 기본기를 잡아놔야 되겠다. 또는은 어떻게 이야기했었죠? A 또는 B의 개수를 구해라. 사건 A와 또는 사건 B의 개수를 구해라. 이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더하기가 아니라 플러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시원으로 나무기라 지금 지금? 네, 합집합의 연산이 잡혀 있어야 된다. 교과서에는 합의 법칙이란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싫어하죠. 그 말은 그냥 쓰지 마세요. 알겠죠? 합의 법칙 따위는 없습니다. 합집합의 연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합집합의 연산이라면 이런 거죠. 두 사건의 개수가 문제니까 A 합 B의 개수 이게 또는이죠. 사건 A 또는 사건 B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항상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다 뭘 빼야 돼? 교집합 개수.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간혹 여러분이 만나는 선생님 교집합을 빼지 않아도 되던데요 라는 문제들은 뭐냐면 이 교집합이 없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뺄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특히나 실전의 문제는 당연히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덜어내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기한 김에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 개수가 빵인 두 사건 우리 뭐라고 그러지? 혹시 기억납니까? 여기서 선생님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건은 사실은 경우의 수에서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사건이라는 표현은 확률부터 쓰는 거예요. 확률부터. 알겠죠? 사건 A, 사건 B 한테 사건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입니다. 머리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모아놓은 걸 이 확통에서는 사건이라고 부르니까 알겠죠? 그때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 A와 B 이 무슨 사건을 불러? 뭐라고?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뭐 배우는 건 확률이지만 뭐 얘기 나온 김에 드러나 보라고 알겠죠?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 그 말은 겹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합의 법칙이 적용되겠죠. 알겠죠? 이 또는 합집합의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 not이라 표현된 거는요. 보통 그런 거죠. 여사건을 활용하는 거죠. 여사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진행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개념적인 문제에서는 적어도 한 명이 뭐뭐일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런 것도 여사건 쓰는데 또 실전적인 문제로 가버리면요. 적어도란 말을 일부러 안 씁니다. 알겠죠? 간단한 문제 얘기 들어보면 남자가 5명, 여자가 3명 있어. 3명. 대표를 3명을 뽑습니다. 3명의 대표를 선택할 때 적어도 한 명이 여자. 1 경우의 수를 구해라. 보통 이럴 때 이제 이게 여사건을 쓰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개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8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남자만 다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뭐 이렇게 풀이하기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개념 문제에서는 적어도란 멘트로 뭔가 야 이 문제는 6건을 끌고 와라는 메시지를 주지만 실질적 상황을 들어가 버리면요. 적어도를 푸는 게 더 빡센 경우도 많습니다. 6분 알겠죠? 일부러 적어도란 멘트를 흘리면서 6건을 풀면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를 일부러 만들고요. 반대로 적어도란 멘트를 일부러 안 쓰면서 이걸 그냥 풀면 뭐 진행이 아주 어려워. 여사건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가 풀리는 걸 일부러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접근하는 관점이 어떻게 되야 되냐면 항상 양쪽 케이스를 다 보는 게 제일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어떤 제시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 나한테 이걸 원했네?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류의 문제도 또 하나 예를 들면 적어도 봐봐 이렇게 볼게요. 선택할 때 남녀가 각각 적어도 1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보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도 물론 6건을 풀어도 쉽게 풉니다. 알겠죠? 다만 이걸 봤을 때 6건 풀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를 3명을 뽑으면 그죠? 몇 명 뽑겠다는 거죠.
3명, 빵명 아니면 2명, 1명 아니면 1명, 2명 아니면 빵명, 3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문제를 제시했을 때 걔가 원하는 기준에 따른 전체 케이스가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눈을 빨리 장착을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 나한테 원하는 건 남녀 각각 한 명 이상 있는 경우는요. 2번,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6번을 풀 친구들은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번과 첫 번째와 네 번째 빼면 될 것이고 그냥 푸는 친구들은요. 그냥 이거 풀면 되지. 알겠죠? 얘는 당연히 그냥 풀면 훨씬 빠르고 쉽지. 그냥 풀면 남자 5명 중에 2명을 뽑고 그리고 나서 여자 3명 중에 1명 뽑으면 끝. 얘 같은 경우는 남자 5명 중에 1명 뽑고 여자 3명 뽑으면 끝. 두 줄 더한 게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듯이 오케이? 적어도 어떤 단어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주면 그 상황을 딱 보고 뭔가 판단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푸는 게 얘네들 다루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 이제 고1 때 배웠던 유형들은요 딱히 정리할 만한 유형이 별로 없고 그나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쌤이 좀 정리를 해줄 만한 게 있다면 조편성이랑 도형 문제가 넣어놨는데 그렇죠. 그 정도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경우에서의 기초 이론은 지금 쌤이 얘기한 딱 요만큼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문제가 빡센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쌤이 한 개만 가볼게. 나머지 여러분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쌤 풀이해드릴게요. 한 개만 풀면 그 한 개를 풀기 전에 7번부터 볼까요? 7번. 요것도 이제 그 기출될 확률은 없는 문제인데 이 정도도 다루지 못하면 경우에서 능력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걸 이제 점검용으로 넣어놓은 건데 7번 봐봐. 예전에 다 기억이 있는 문제긴 할 겁니다. 7번 보시죠. 4명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각자 이름이 걸려있는 모자가 4개가 걸려있다. 4개의 모자가 자기 이름이 걸려있어요. 근데 걸어놓은 모자를 무심코 한 개씩 가져갈 때 4명 모두 자기 모자가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질문입니다. 문제 상황이 됐습니까? 그렇죠? 여기 내신할 때 되게 중요한 1학년 내신할 때 중요한 문제라서 그때는 1학년 친구는 선생님이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 숫자를 암기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암기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안 나온 문제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상황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경우의 수를 풀어내는 능력치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풀 수 있어야 돼. 처음 보는 문제를 하더라도 알겠죠. 문제가 뭐라는 거냐면 모자가 걸려있어요. 일단 구체화를 시키세요. A, B, C, D 이렇게. 이건 모자야. 알겠죠? 그럼 4명의 사람이 있죠? 자기 이름이 걸린 모자 걸려있는 거야. 그때 한 명씩 가져갑니다. 알겠죠? 한 명씩 가져가면 잠깐만 얘는 우리가 많이 풀던 뭐 몇시 몇, 몇 팩, 몇 곱하기 몇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다 적어야죠. 정보에 없잖아. 그렇죠? 이런 걸 수용도라고 부르죠. 적어볼게요. A 모자에 가져가야 될 사람 몇 명이야? 3명. B 아니면 C 아니면 D겠죠. 여기를 B가 치면 C 아니면 D겠죠. 다 적어보겠습니다. A를 B가 여기는 사람이야. A를 B가 가져갔으면 남은 애가 A, C, D일 거는 그치? B 모자 가져갈 수 있는 들은 A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A 모자를 B가 가져가고 B 모자 A가 가져갔으면 남은 애가 CD니까 C가 C는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야. B, C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쌤이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모자들이 얘네들 가져갑니다. 얘가 말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B, C 가져갔으면요. A, D 남았네? D, A 가져가야 될 거예요. D가 만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B, D 가져갔으면 A, C가 남았죠. A, C가 여기까지 있어.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A가 3가지 나옵니다. 여기도 다시. 그럼 이게 3 나오긴 해요. 알겠죠? 총 9가지인데 이런 거를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미 우리가 선생님이 경우의 수가 지금 어려워지고 우리 교재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어려워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도 유형을 많이 배우겠지만 유형을 배워서 그 유형의 틀로 뭔가 몇 시, 몇 팩, 뭐 나누기면 이렇게 푸는 건 오히려 쉬운 문제야. 문제 어려워지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뭐 다 적는 작업을 한다든지 기준을 분리해서 A가 1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3인 경우 보통 어려운 문제는 그게 당연히 껴있다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냥 스토리만 깔아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는 이제 스토리도 필요하지만 기준을 정해서 하나씩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게 여기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치고 들어가서 그거를 따지고 뭐 중복되는 거 잡고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요 이론 옆에 이런 걸 적어놨어요. 가장 위에 적어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직접 수를 세는 건데 그것을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국 이 경우의 수의 가장 어려운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기장에 적혀있는 유형들을 섭렵하는 건 사실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아. 그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막상 문제 보면 어려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유형인지 감은 거지만 정답까지 가는 게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 어차피 이런 걸 잘해야 되니까. 알겠죠?
이런 걸 잘하려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얘가 이제 이런 계속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 좀 더 가볼게요. 여기 9번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아직 이 기본기 다시 세우는 시간이 없어서 9번 문제입니다. 보시죠. 그림과 같이, 이런 문제들 예전 경험이 있을 거야. 잘 봐봐. 그림과 같이 영역이 있어요. 5개의 영역으로 나눠진 도형이 있다. 얘 또한 고1 유형 문제고요. 수능에서 만나는 일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풀 때 풀이가 진행되는 이야기가 진행돼서 건드리는 것 뿐인 거니까 알겠죠? 보시죠. 자, 5개의 영역이 나누어진 이 도형에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3개를 칠할 거래요. 여기다 이제 A, B, C 구체로 칠게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칠할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한다. 그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를 구해라. 색칠하기 문제인 거죠. 알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보일 때 색칠하기는 어떻게 배웠냐면 인접한 영역은 다른 걸 칠해야 되니까 그러면 색칠하는 순서가 선생님 좀 정확히 A, B, C, D가 치면 이부터 쓸게요. 칠하는 순서는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칠해야 돼요.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게 이제 A잖아. 그렇죠? A는 3개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칠할 때 A부터 칠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 1한 놈은 뭐 얘네들과 상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 칠하는 상관없지만 이 A부터 칠하고 B, C, D 돌린 다음에 1을 칠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칠하는 순서는 A부터 칠하고 B를 칠하고 C를 칠하고 D를 칠하고 E를 칠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칠해볼게요. 알겠죠?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가지. 그죠? A, B, C 3가지. 그죠? 여기 3가지 칠할 수 있어. 그러면 봐.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보통 풀리는 거죠? 그때 봐봐. 이 3 곱하기로 진행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건 일괄적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경우에서 정말 근간이 되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게 A, B, C 중 3개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로 왔습니다. 3 곱하기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A를 칠하나 여기에 B를 칠하나 여기에 C를 칠할 때 나는 그 다음에 B를 칠할 건데 여기에 A를 칠해도 B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B를 칠해도 2가지. C를 칠해도 2가지. A 영역에 뭘 칠하든 B의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 처리가 가능해서 3 곱하기로 진행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곱의 법칙을 쓸 때는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보통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한번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전에서 그거의 구분이 필요한 문제에 당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습관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봐봐. 여기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B에 칠하는 경우가 바뀔 리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일괄적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적들을 꼭 지키세요. 그렇지 않는 친구 많이 봤기 때문에. 봐봐. 3 곱하기를 쓰고 이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칠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하지 않은 채 3 곱하기 그냥 넘어가잖아? 나중에 복잡한 문제 못 풉니다. 알겠죠? 케이스를 만들고 들어가야 돼. 그런 다음에 자 여기는 A가 가정을 한 거야. 뭐가 오든 똑같으니까. 이제 B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죠. 생각을 하겠죠? B에 여기다 B를 칠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입니다. A랑 C. 여기에 C를 칠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입니다. A랑 B. 그쵸? 일괄적 처리 가능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2를 쓰고 B에 칠한 거야. B를 칠했다 가정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내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갑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서 C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죠? 그죠? C에 칠하는 게 봐봐. C가 여기 B 칠했으니까 A 아니면 C일 거 아니야. 난 그 다음 어디를 칠할 거야? D를 칠할 거야. 그러면 B에 칠한 게 B니까 여기는 C 라인인데 여기 만약에 A를 칠하면 D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야? 2가지죠. A만 아닌 B, C 가능할 거 아니야. 여기 만약에 C를 칠하면요? D에 칠하면 몇 가지인 거야? 1가지죠. 이해됐습니까? 얘는 봐봐.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A 아니면 C일 건데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그죠? 여기 A를 칠했을 때와 C를 칠했을 때 그 다음 진행할 D에 칠하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랬습니까? 그럼 여기 곱하기 2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색칠하기 문제에서 연습을 하지만 다른 많은 문제 중에서 이걸 분간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일괄적이 가능하냐? 분리를 시켜야 되냐? 알겠죠? 얘는 불가능한 거죠. 왜? 여기 2개가 들어가는 게 A가 있을 때와 C가 있을 때 이 개수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죠? 분리시켜야죠. 이렇게.
분리라는 건 뭐냐면 봐봐. C와 D의 C라는 게 분리가 돼야 돼.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냐? 여기 C라는 게 얘랑 같은 걸 칠하냐 다른 걸 칠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걔는 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로 분리시켜버려야 돼. C, D가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럼 봐. 자, 여기까지 B로 왔어. 여기 칠하는 게 A를 칠하는 경우 그 한 가지, A를 칠하는 한 가지에서는 C에는 A를 칠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 A가 돼버리면 A가 만났으니까 D는 몇 가지 됐어? 두 가지가 되겠죠. 곱하기 2. 이해됐어요? 얘는 어떤 케이스야? A랑 C가 같은 케이스. 이해됐어요? 또는 여기 만약에 A가 아니라 C를 칠해버렸으면 A, C를 이미 칠했기 때문에 D에는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에 C를 칠한 한 가지에서는 D에 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A와 C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단순한 곱셈이 아니라 분리를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D까지 왔어. 여기 뭐 C를 칠했든 뭐 여기 뭐 그럼 B가 되겠죠. 다 왔어. 이제 E 칠해야죠. E는 아예 여기랑 상관이 없죠. A가 아닌 두 가지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의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내면 있어서 왜 이렇게 여기서 분리하느냐 이거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따로 가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초반에 이거 좀 어려운 친구들은 계속 와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일괄적 처리가 가능한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에 대한 구분부터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경문이 시작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도 만나요. 봐봐. 이런 상황은 뭐냐면 지금 상황을 잘 들으세요.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 생각이니까.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봐봐. 우리가 지금 A란 영역부터 출발했는데 A 영역에는 세 가지가 일괄적이 가능하다 판단하에 3 곱하기 하고 A를 썼지 않죠? 근데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어떤 특정 친구가 뭐 이렇게 뭐 A, B, C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친구 입장에서 원래는 얘가 일괄적 처리가 가능한 문제인데 그 친구 입장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괄적 처리하면 안 되죠. 정확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푸는 거야? 여기 들면 만약에 A, B, C였어? 일괄적이 가능하다 생각했으면 3 곱하기로 하고 A에 A를 달아놓겠지만 그게 아니란 판단 혹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요 문제를 3개로 분리하면 돼. 이 반응이 바로바로 와야 됩니다. 알겠죠? 내 기준에서 선생님 이거는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게 A일 때와 B일 때 C일 때 상황이 인지가 안 됩니다. 그래 문제 3개 풀어. A가 A일 때 하고 놓고 그냥 풀어 뒤를. A가 B일 때 하고 풀어. A가 C일 때 하고 풀어. 3개 풀어서 더해. 정답이야. 안 틀려. 알겠습니까? 이거 오래 걸리겠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구분해내는 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 상황이 잘 인지가 되면 몇 곱하기 가겠죠. 쉽게 풀겠지. 인지가 안 되고 분리해야죠. 그리고 어떤 문제는 진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당연히 분리해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로에 써 있을 거야. 문제마다. 자기 레인지가 있겠죠. 자기가 보는 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실력에 항상 여기 걸려 있어. 알겠죠? 일괄적이 가능하지만 내가 인지 못하는 경우 분리해야죠. 실제로 그 문제는 일괄적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당연히 분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본인 생각에 정확한 것들만 끌고 와야 돼. 알겠죠? 그래야 열중이 잘 잡힙니다. 아시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여기는 색칠하기 위해서 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복습을 꼭 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이런 식의 진행이 어려워? 그건 직접 다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써가면서 고백없이 써가면서 이렇게 푸는 문제를 선생님이 한 10문제 정도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생각보다 문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돼? 다 써. 그러면. 여기 내 쌤이 교재를 만든 구성을 얘기해 주는 거야. 1번부터 11번까지 다 쓰라고 된 거야. 알겠죠? 특정 문제들은요 고백법칙을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 모임이 좀 편한 거니까 쓰지 마시고 고백법칙이 안 되는 환경이야 다 쓰시면 됩니다. 다른 풀이 없으니까 잘 연습해서 오셔야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순열 조합으로 갑시다. 12페이지에 있는 순열 조합입니다. 온도를 되게 높게 놨구나. 더운데. 자, 순열적으로 가면 지금 고1 얘기입니다. 이 앞타임을 고1 얘기를 끝내버리게.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순열 조합은 이렇게 정리했죠. 이제 순열과 조합부터는 동식을 사용하는 건데 모든 경우에서의 기본론은 이래요. 문제를 읽었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나열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잘 고민하시면 됩니다. 상황을 주겠죠. 그죠? 10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건지 선택하고 끝나는 건지 뭐 이런 수는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2개 배웁니다. 선택의 공식이 뭡니까? NC야죠. N개 중 I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나이라는 경우는 뭡니까? n 팩토리얼. 이거가 여러분들 배우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npr는요, npr는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쓰지 마시고, npr이 어떤 산수인지는 아실 거니까, 뭐, CP3, 어떻게 풀어? 19.8, 9.8, 그거 아니야. 그죠? 이런 산수는 알 거니까, 산수할 수 됐어. 문제 풀 때 아예 쓰지 마, 그냥. 알겠죠? 헷갈려. 뭐만 써? 선택할 때 선택하시고, 나일 때 나이라서 알겠죠? 그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준비가 돼야 될 학습이 이런 거죠. 체크할게요. 기본 이용. 그죠? 첫 번째, 이웃하는 거.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거. 또는 교대로 세우는 거. 세 번째, 쌤이 특정 조건이 있다고 묶어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네, 문자 나열할 때 양 끝에 모음 세워라. 적어도 하나의 자음 세워라. A와 B 사이에 문자 두 개 넣어라.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쌤이 이제 조건부터 해결하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구성을 보면요. 쌤이 예시로 할게요. 여기 문제들은 숙제를 줄 거니까 여기 문제 많이 없어요. 기본 문제는. 그렇죠? 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야, 다 알고 있겠지만 잠깐 봐봐. 설명 어디 한번 해줄게. A가 5명. 여자가 3명 합시다. 3명. 첫 번째, 여자를 이웃하게 나이라. 그럼 어떻게 풀어? 구체화를 시키는 게 좋아요. 이해가 좀 어려운 친구들, 약간 버퍼링 있는 친구들 이렇게 사람을 구체화 시켜주시고, 알겠죠? 사람을 구체화시킬 때 동그라미 쓰지 마. 알겠죠? 나중에 헷갈려. 동그라미 쓸 건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왜 같은 공이 7개 있을 때 그럼 동그라미 써야지. 구분되면 안 되니까. 알겠죠? 이 사람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구분하시고 알겠죠? 할게요. 여자를 이웃하면 어떻게 풀겠어? 묶어라. 네, 한 명으로 쳐. 그죠? 총 몇 명이야? 6명. 나이가 해.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 자리 바뀔 수 있죠. 꼼지락처럼. 이것을 동그랗게 표현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 됐나요? 잠깐만. 그 다음 문제부터는 4명으로 할게요. 두 번째. 여자를 이웃하지 않게 나이라. 그죠?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남자부터 나이라고. 남자 4명입니다. 바꿨어요. 1번만 답이 다르겠지만 남자를 나이라고 사이사이에 한 명씩만 집어넣어 이렇게 됐었던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남자 나이 4회. 남자가 B, C, D가 나열돼 있죠? 됐습니까? 여기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5분의 자리에 여자를 한 명씩 넣어야 돼. 여자는 3명이야. 어떻게 하면 돼? 5자리 중에 3개 선택. 거기에 여자 나열. 끝나겠죠? 그쵸? 자, 만약 교대로 세워라. 남녀 교대로 세워라. 그럼 얘랑 같은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식이 다를 뿐인 거지. 똑같이 할게. 남자부터 나열해. 4팩. 연습. 4팩. 남자 이렇게 나열돼 있어. 그죠? 교대로 세우려면 여자를 무조건 어디 세워야 돼? 가운데에 세워야죠. 그죠? 사람 수가 한 명이 많으니까. 남 돼야 끝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자리는 결정돼 있습니다. 그냥 나열. 3팩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원하겠어요? 기억나시죠? 세 번째, 양 끝에 여자를 세우고 이런 거. 여자를 세우기. 얘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특정 조건인데 조건부터 처리해. 뭐야? 양 끝에 여자 세워. 총 7명 중에서 그렇죠? 양 끝에 세울 여자 선택. 3명 중에 양 끝에 세울 2명 선택. 양 끝 나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여자 X가 나열돼 있고 땡땡땡땡땡 있을 거고 Y 있겠죠. 그죠? 여기 5명은 남녀 구분이 없죠. 그냥 5팩. 끝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기본 논리죠. 오케이? 그래서 이웃하는 거나 교대로 이렇게 세우고요. 여기 이제 한 단계 잘 응용되는 게 여기 버전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웃하는 쪽, 이웃하지 않는 문제에서 많이 응용이 되는데 이런 거야. 남자 학생 4명과 여자 학생 2명과 학생이 아니라 학생 그분은 학생 선생님 2명이 있어. 알겠습니까? 8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레벨로 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할 때 여자 이웃하지 않고 and 선생님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내용 업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기본기 라인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지. 여기서 이런 구조를 많이 짭니다. 얘네들이 문제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자 2명 이웃하지 않고 남자 2명도 선생님 2명 이웃하지 않게 나가래요. 알겠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풀 첫 번째 풀이. 잘 봐봐. 이 둘 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 봐봐. 첫 번째 그냥 가볼게.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이웃하지 않는 건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푸는 건데 이게 여자 2명 뭐 A, B를 할게요. 선생님도 Xy 합시다. 아, 얘 쓸 게 없구나. 얘 P1, P2, P3 이렇게 할게. 일단 설명을 위해서. 여기 수열처럼 성자를 쓰면 좀 편합니다. 오케이. 자, 여자와 선생님은 나중에 나이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두 집단을 다 나중에 나이를 하면 이건 골치 아파서 못 풀어요. 집어를 넘기겠죠. 알겠죠? 어차피 이웃하지 않는 게 이런 식이니까 일단 둘 중에 선생님은 나중에 나이를 할게요. 알겠죠? 자, 구도를 어떻게 짜냐면 6명은 그냥 나이해. 그 다음 사이사이에 쌤들 박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막 얘를 먼저 나열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나열할 때 아니 여자 둘이가 이웃할 수도 있고 이웃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근데 어차피 뒤에 선생님은 나열할 거기 때문에 이 여자 둘이가 이웃해도 선생님 나열할 때 여자 사이에 선생님을 딱 박아버리면 이웃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웃해 있지 않다면 더 고민할 게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막 얘를 진행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얘를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먼저 나열 때 케이스가 두 가지가 되는 첫 번째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나 두 번째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분리하는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는 할 줄 알잖아. 묶어서 한 명, 총 5명, 5팩 여자 꼼지랑 2팩 그러나서 그렇죠? 어떤 상태야 지금? P1, P2, P3, P4 다 있을 것이고 여자가 A, B가 이웃해서 들어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나 뭐 해야 돼? 선생님 2명을 여기 사이에 집어넣어야 돼. 근데 무조건 여기 안에 한 명은 들어가야죠. 그러면 EC1로 선생님 선택 집어넣었어. X를 칩시다. 됐어요? 남은 Y가 들어갈 자리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있겠죠. 6개 중에 한 개 선택 집어넣으면 끝.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 두 번째 케이스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요 봐봐 여기 나열할 때 여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긴 아까 했죠? 남자부터 나열 4팩 남자가 P1, P2, P3 사람들 너무 많이 만들었어 할게 그냥 여자 둘 나열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 선택 여자부터 나열 여자가 이웃하지 않게 여기 뭐 A, 여기 B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된 거죠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일괄 처리 가능한 상황이니까 해놓고 케이스 만들고 해놓고 케이스 만들고 이게 습관이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아니면 이 긴 진행을 이겨낼 수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상태에서 선생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리 중에 2개 선택 거기에 나의 문제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얘 둘을 더하면 정답. 알겠어요? 이 정도 레벨이 나오면 3점 어려운 거나 쉬운 4점일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는 뒤에 배우는 원순위가 합쳐지겠죠. 같은 것을 포함 순위가 합쳐지겠죠. 뭐 툴은 같으니까. 알겠어요? 이런 식의 풀이가 필요할 수 있다. 어렵죠, 확실히. 그때 주먹 순서가요. 여러분 혹시 이제 기존 친구들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식의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건 확실히 실력이 좀 좋아야 돼요. 알겠죠? 이 상황이 그나마 이웃하지 않는 거면 훈련에 있으면 잘 풀 것이고 그렇지 않는 상황에 이런 부정에 대한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 문제를 얘보다 좀 더 수월하게 푸는 방식이 뭐 있죠? 요새 강조했던 뭡니까? 부정인데 부정문제. 특히나 수능형 문제는요, 부정인데 부정 완전 잘 옵니다. 28번, 29번, 30번, 거기서 완전 잘 나와요. 알겠죠? 이걸 빨리 낚아채야 돼. 알겠습니까? 쌤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능을 볼 친구들이니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부정인데 부정을 만났습니다. 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특히 어려운 문제자 알겠죠? 이 부정인데 부정을 만나면 어떻게 풀어졌어?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전체에서 6번이라는 건 예의 6번이 뭐야? 굳이 말했으면 그렇죠? 긍정 또는 긍정입니다. 그죠? 엔드의 부정은 또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알겠습니까? 부정인데 부정은 6번을 풀라고 낸 문제야. 이걸 그냥 풀려면
진짜 빡셉니다. 알겠죠? 이웃하지 않는 건 그나마 경험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얘가 만드는 조건이 들어있는 거야. 그거는 그걸 풀어내려면 이걸 그렇게 바로 직접 푸는 친구도 있는데 진짜 실력이 좋은 거야. 경험을 정말 잘해야 알겠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정리는 저 풀에 기대서 풀어야 돼요. 저 풀에 기댄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죠.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 그냥 경우에서의 날 것의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도 이렇게 풀어버려요. 얘는 경험을 잘하니까 공부한 걸 푸는 게 아니라 지가 배운 기본론을 뚫고 가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알아서 이런 실력이 갖춰질 겁니다. 알겠죠? 이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만들어질 거고요. 알겠죠?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학습한 걸로 풀어야 돼요. 학습한 건 뭐냐면 보자마자 여자가 이웃하지 않고 선생님이 이웃하지 않아? 부정인도 부정이네? 전체에서 뺍니다. 뭘? M 여자가 얘의 반대말 여자가 이웃하거나 또는 남자가 선생님이 이웃하는 걸 빼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다? 경우에서 실력을 푸는 게 아니라 준비된 공부를 푸는 거죠. 성실함이 있는 아이인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푼다는 것을 바로 가볼게요. 자, 얘는 풀이가 이렇습니다. 8명을 나열하는 게 전체겠죠. 8팩에서 뺍니다. 그죠? 합집합 어떻게 하지?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 여자를 묶고 한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야. 7팩. 여자 꼼지라 2팩. 더하기. 그죠? 선생님만 이웃하면 뭐 될 거 아니야? 선생님 2명이야. 상황이 같겠네요. 7팩 빼기 곱하기 2팩. 있어요? 빼기 이제 뭐 해야 돼? 교집합. 둘 다 이웃하고 빼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이웃하고. 한 명으로 보고 한 명으로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나열. 꼼지락 2번. 얘가 정답인 거죠. 이랬습니까? 오케이? 자, 이걸 산수할 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산수할 때 이런 식으로 산수 필요 봐봐. 8팩, 여기 7팩 있지, 7팩 있지, 6팩 있지, 6팩으로 하자. 6팩이 제일 작잖아, 그지? 8팩은 어떻게 하면 돼? 8 곱하기 7 곱하기 6팩, 그죠? 8, 7, 56, 56 곱하기 6팩. 빼기 가로하고, 얘 2 곱하기 7, 14, 14 곱하기 6팩. 14 곱하기 6팩. 빼기 4 곱하기 6팩. 이해했어요? 이 합치면요, 28에서 4 빼면 24를 56에 빼면 20인가요? 정답은 뭐 22 곱하기 6팩입니다. 이렇게 팩토리얼은 뒤로 묶어서 풀어도 알겠죠? 산수 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풀면 가능한 거죠.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기본 유형의 할당된 이야기 드리고요. 거기 이제 나머지 여기 있는 구성 문제는 여러분 풀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좀 이 눈이 살짝 감기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요 얘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이건 치울게요. 이거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 고1 과정은 빠르게 하고 정도만 빨리 넘어갈게요. 봐봐. 그 다음에 고1 과정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원 위에 노트가 있어요. 원 위에 점이 8개 있어. 이렇게 하면 되구나. 원으로 하면 되구나. 노트에서 반원 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어. 여기서 만드는 삼각형의 개수, 직선의 개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필요 없고, 그렇죠? 자, 점이 8개 있을 때 여기서 내가 1번 문제입니다. 3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어떻게 보여요? 점 7개잖아. 어떻게 하면 돼? 7개 중에 3개 선택.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빼야지. 뭘 빼야 돼? 삼각형이 안 되는 것들. 그렇죠. 일직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3개 보면 삼각형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렇죠? 4개의 점 중에 3개 선택한 거 빼야죠. 알겠습니까? 요것도 기본 이론으로 챙겨 놓으시고 해야겠죠? 그 다음 7개의 점 중에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요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간혹 확률 쪽에서 건드릴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7개 중에 직선 만들려면 점 2개 필요하죠? 7시 하시죠. 그죠? 얘도 문제가 좀 생기죠? 왜?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이나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이나 똑같은 직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직선이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건 빼야죠. 됐습니까? 단, 주소가 뭐 해야 되지? 그 다음 플러스 1을 넣어야죠. 그죠? 왜? 한 개는 있는 거니까. 아까 삼각형은 왜 안 했어? 삼각형은 한 개도 없죠. 여기 삼각형 4개. 알겠습니까? 직선은 한 개가 있죠.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이 기억들 살리려고 지금 정리하는 거야, 빠르게. 두 번째. 이거 기억나, 이거? 평행사 변형. 가로 5개, 세로 4개야. 알겠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 변형의 개수 몇 개? 세로로 된 4개 중에 2개의 선택. 그리고 나서 가로로 된 5개 중에 2개 선택. 그럼 하나의 평행사변이 특정되겠죠. 그 개수만큼 평행사변이 나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 다음 마지막 도형 문제. 도형은 진짜 이렇게 많이 돼. 다른 필요 없어. 원 위에 4개의 점이 있어. 노트에다 있어요. 이 8개 점 중에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요거 질문, 요거는 확률 쪽에 있을 거예요. 확률 쪽에. 경우에서 없죠. 직각 삼각형 개수. 두 번째, 직사각형 개수. 기억도 나십니까? 둘의 공통점은 직각이죠. 시연아, 원의 직각 언제 나와? 그렇죠. 지름이 핵심입니다. 지름이 알겠죠? 봐봐. 직각삼각형은요, 지름이 봐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데, 알겠죠? 자, 하나의 지름에, 봐봐. 요 지름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하면 직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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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한 개에 6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이 지름에도 6개. 겹치는 거 없어요. 빗변이 다르잖아, 지금. 그지? 겹치면 안 됩니다. 즉, 하나의 지름당 6개. 지름 몇 개? 4개. 4 곱하기 이게 지름 개수, 지름 개수. 알겠습니까? 그 다음, 직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에서 옛날에 유성하면서 직사각형이 되려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런 거야. 여기 위에 점으로 직사각형 만들면 요 대각선이 지름이 되면 양쪽이 직각이겠죠. 요 대각선이 지름이 되면 여기도 직각이겠죠. 지름 2개가 만나야 돼. 알겠습니까? 즉, 이 지름과 이 지름이 만나서 요런 직사각형,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지름과 요 지름 만나서 이런 직사각형, 이런 식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름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것만큼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알겠죠? 얘 또한 얘가 지름입니다. 지름이 지름. 알겠습니까? 도형 문제는 요 정도. 자, 이 정도의 기억이 많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은요. 지금 당장 외워서 놓으시고 알겠죠? 그 구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개별 질문합니다. 요거는 치고 들어가게 시간이 아까운 파트니까 가벼운 얘기들이야.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편성. 요까지가 고1 과정이고요. 경우에서의 기본. 알겠죠? 조편성은 이런 거죠. A, B, C, D, E, F 6명 중에서 3개의 조를 편성할 때 첫 번째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죠? 2명의 3개의 조를 편성하는 경우의 수. 두 번째 4명, 1명의 조를 편성하는 경우. 세 번째 3명, 2명, 1명의 조를 편성하는 경우의 수. 이 3개의 조를 짜는 경우. 알겠습니까? 요 또한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꽤나 종종 쓰이는 문제니까. 요 어떻게 하죠? 노트 있으면 노트 보면 따도 되고 6개 중에 2명 선택. 왜냐면 지금 봐봐. 조를 3개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둘둘 넣어야 되니까 6명 중에 2명 이거 집어넣어야지. 60. 그리고 나서 남은 4명 중에 여기 A, B 더다 치면 남은 4명 중에 2명 선택. C, D 들어 치면 남은 2명 중에 2명 선택. E, C 하고 뭐 해야 돼? 나누기 3패. 그죠? 자, 왜 나누기 3패 들어가는가? 한 번만 설명하는 거야. 처음에 A, B, 그 다음 C, D, 그 다음 E, F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A, B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6C, 4C, 2C를 하다 보면 처음에 A, B, 그 다음에는 E, F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C, D가 선택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얘와 얘는 같은 케이스입니다. A, B 한 조, E, F 한 조, C, D 한 조. 그죠? 저렇게 2명씩 뽑다 보면 처음에 C, D, 그 다음 A, B, 그 다음 E, F가 되는 경우 처음에 C, D, 그 다음 E, F, 그 다음 A, B가 되는 경우 처음에 C, D, C, D구나 보다. 그 다음 E, F, 그 다음 A, B, 쌤이 쓰는 순서 이해되시죠? C, D.
EF, CD, AB 이 6가지는 여섯 가지는 다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얘가 왜 같은 거지? 봐봐. AB 한 조, CD 한 조, EF 한 조는 6개야. 이게 얘가 없으면 다 다른 걸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복이 되죠. 털어줘야지. 왜 중복이 된 거야? 봐봐. 개수 같은 게 몇 개야? 3개죠. 개수가 같아야지 위치에 따라서 중복이 되어버리는 거야. 순서가 들어갔어.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개수가 3개니까 3팩만큼 중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6명 중에 4명 선택. 남은 2명 중에 1명 선택. 1명 중에 1명 선택. 얘는 중복이 몇 개 되겠어? 2개, 2팩. 왜? 같은 조가 2개 있으니까. 남은 2팩. 오케이? 얘는요, 63, 32, 17.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뭘 봐야 돼? 쌤이 분배가 필요한데? 분배가 필요한지 체크해야죠. 그죠? 여러분, 조편성 문제는 체크 포인트가 정확히 있습니다. 조편성에서 끝나는 문제인지 분배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지 체크해야 돼. 분배까지 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봐봐. 주목. 6명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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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조로 편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알겠죠? 근데 만약에 6명을 뭐 둘둘둘이든 뭐 넷 하나하나든 3개의 조로 편성한 후 뭐로 할까? A, B, C 팀으로 지정하는. 아니면 학교라면 뭐 농구팀, 축구팀, 탁구팀 만드는 뭐 이딴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지정이 들어가 버리면 조편성 하나 뭐 해야 돼? 곱하기 3팩토리얼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든 마찬가지죠. 왜냐면 어떤 문제든 만약에 지금 조는 3개가 있는 거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거냐. 알겠죠? 요까지 이야기가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우리 확통을 배우기 전에 일단 잡아둬야 돼요. 이야기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한두 문제 풀어줄 게 있으니까 그것만 풀고 그 확통으로 본격적인 진행하겠습니다. 또 하시죠. 10분 쉬. 자, 일단 뭐 빠르게 고1 과정에 있는 정보에서의 개요를 정리해봤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도 이 파트가 그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이 방향성이 똑같아 어차피 알겠죠? 어차피 이게 윤곽이 보이는 문제를 가볍게 주는 경우거나 아니면 윤곽이 안 보여서 직접 적거나 분류하거나 뭐 이런 류의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잘 풀어봐 보시고요. 이제 조편성에서 문제 하나만 씩 풀어드리고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손절이나 원심력 뭐 이런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은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 조편성 문제 쌤 몇 개 넣어놨는데 잠깐만요. 일단 36번 문제 좀 하나 체크하고 2개만 더 풀어줄게요. 36번. 3개는 과연 연결이 되겠구나. 36번 보세요. 요거는 딱 조편성을 활용하는 딱 기본 문제입니다. 36번 보시면은 5명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했다. 5명이 있어. A, B, C, D가 있어. 이렇게 A, B, C, D가 있습니다. 5명이 있는 게 출발했어요. 근데 3층에서 6층까지 4개의 층에서 내릴 거래요. 그죠? 내리는 게 3층, 4층, 5층, 6층이 4개의 층에서 내릴 거다. 그때 내릴 때 1명, 2명, 2명씩 각각 서로 다른 층에 내리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야 돼? 이 5명을 1명, 2명, 2명 조편성해서 저 4개의 층 중에 3개의 층에 내리게 하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단계별로 가볼게요. 5명을 같이 내릴 놈들을 묶어버리는 거죠. 조로.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일단 1명, 2명, 2명의 조편성이 필요한 거 맞죠? 요거 대신에 5명 중에 1명 선택. 남은 4명 중에 2명 선택. 이시로 꼭 쓰세요. 중복이 몇 개 되죠? 2팩만큼 되겠네. 요건 조편성한 거지. 그쵸? 그럼 내가 이제 뭘 만든 거야? 얘는 혼자 내릴 놈, 얘는 같이 내릴 놈, 같이 내릴 놈. 이걸 설정한 거죠. 저걸 설정하는 경우가 재밌다.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분배해야죠. 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한테 3개의 조가 있어. 4개의 층에서 서로 다른 층에 내릴 거니까 그럼 4개의 층 중에 몇 개가 필요하겠어? 3개의 층 어떻게 하겠어?
4개 중에 3개 선택. 항상 얘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내릴 층 뭐 6층, 5층, 3층이나 치죠. 여기 내릴 거야. 이제 내리게 해야지. 뭘 해야 돼? 나열을 해야지. 3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식이 쓸 때는 본인이 썼을 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3개의 줄을 만들었고 4개의 층 중에 3개의 층만 뽑아서 거기에 얘를 내리게 한 거죠. 이게 틀리더라도 자기가 쓴 수식이 있으면요. 그 수식에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 보면 선생님이 항상 그럴 거야. 너 어떻게 풀었는지 하고 너의 식을 볼 겁니다. 그죠? 그 식이 틀리는 건 괜찮아요. 대신 이유가 있으면 돼. 식이 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설명해줘야 돼.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열해가지고 그럼 내가 뭔가 딴지를 걸겠죠. 그거를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손을 못 대겠으니까 그런 경우 있겠죠. 그거 실망되고 좀 한 단계가 성장을 하면요 틀렸지만 뭔가 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 풀이를 여러분 설명해야 돼요. 알겠죠? 자기가 쓴 식에 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잡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딱 그 보편적인 조편성의 일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조금 이제 틀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조편성은 문제가 이렇게 잘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은 39번을 가볼게요. 이렇게 조건이 끼는 거야. 조편성의 조건이 끼면 우리가 배웠던 조편성의 풀이법을 진행하기 힘듭니다. 가볼게요. 39번입니다. 시간을 봐봐. 자, 동호회 회원 8명이, 자, 얘는 8명 너무 많으니까 수열처럼 이렇게 쓰세요. A8까지 쓰요. 처음부터. 알겠죠? 그랬을 때 39번입니다. 방에, 3개의 방에 2명, 3명, 3명으로 나누어 자려고 한다. 알겠죠? 이 3개의 방은 서로 다른 방입니다. 배정을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때 특정한 2명이 같은 방에 배정되는 경우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틀을 좀 얘기하면 방은 다른 방이야. 뭐 1호, 2호, 3호라는 방이다 칠게요. 어차피 분배까지 가야 되는 문제야. 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있어. 2명, 3명. 2명이 같은 방, 3명이 같은 방, 3명이 같은 방. 그러다 배정하면 돼. 알겠죠? 만약에 얘가 말한 특정한 2명을 같은 방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 문제와 똑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기본 문제도 보여야 돼. 왜? 아니 8명 중에 8C, 6C3, 3C3 나누기 2패 곱하기 3패 그게 되겠죠. 알겠죠? 근데 얘는 특정 2명을 같은 방에 넣어요. 그럼 막 이렇게 해야 돼. 특정한 2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 특정 2명을 A1, A2라 칠게요. 얘는 같은 방에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럼 얘는 조건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 끼는 순간 조편성 공식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풀어야 돼. 자, A1, A2를 먼저 집어넣을게요. 같은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A1, A2가 2명 방에 들어가는 경우와 3명 방에 들어가는 경우는 다르죠. 그죠? 근데 A1, A2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랑 똑같습니다. 왜? 아직 방 배정을 안 했거든. 알겠죠? 그러면 A1, A2가 2명 팀에 있는 거랑 3명 팀에 있는 거랑 2개로 분리해야 되는 거지. 문제는 첫 번째 2명 방에 A1, A2가 들어있는 케이스. 세 셋이 더 필요하겠죠? 두 번째 2명 방은 아직 비어있고요. 3명 방에 A1, A2가 이렇게 분리해야 돼. 이렇게. 상황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 배정까지 가볼게요. 자, 얘부터 할게요. 얘는 뭐 A1, A2 끝났고 6명을 셋셋 조편성 해야지. 이건 조편성 쓰이네요. 그죠? 6명은 셋셋 조편성 할게요. 6명 중에 3명 선택 3명 중에 3명 선택 나누기 2패.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사람들 참고해야 돼. 뭐 예를 들면 A3, A4, A5랑 예를 들어봐요. A6, A7, A8 다 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돼? 나열 3팩 해줘야 돼. 그죠? 또는 이런 경우 합시다. A1, A2가 3명만에 들어있어요. 이건 경우의 수가 아니죠. 이 가정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한 명은 채워줘야지. 이건 조편성이 아니야. 그냥 집어넣는 거지. 알겠죠? A1, A2가 같은 방이 될 경우 6명 중에 한 명 선택. 여기 넣었어. A3가 가정합시다. 저 팀은 끝났어 이제. 그죠? 5명 남았죠? 자, 쌤이 계속 어떻게 풀고 있어? 일괄 처리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의 케이스 쓰고 풉니다. 아니면 나도 못 풀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머리에 담아서 신경 쓰는 친구 되게 많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 절대 못 풀어. 나도 좀 푸는 무슨 소리야. 알겠죠? 하나를 쓰고 케이스 잡고 또 하나 쓰고 한 케이스 가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5명이 남았죠? 2명, 3명 조편성 해야지. 이건 조편성이잖아. 비어있는 조니까. 그렇죠? 둘, 셋 만듭시다. 5명 중에 2명 선택 3명, 2명 선택, 3명 중에 3명 선택. 중복되는 거 없어요. 명수가 틀리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채워졌어. A4, A5 띠링 채워졌어. 알겠죠? 이제 뭐야? 대적 3팩 하고 얘를 더하면 정답.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조금 다루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알겠죠? 이 정도는 잘 풀어내야 돼. 지금 무슨 키로 A 뭔가 80이 안 해도 돼. 80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특정 두 명이란 말이 내가 정해놓은 두 명을 같은 방에 넣어 이 말이에요. 너네가 선택해서 두 명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알겠죠? 특정 두 명이란 말이 이게 이제 문제 이해 포인트인 거지. 이런 거 바로 질문이야. 알겠죠? 특정 두 명이라는 건 이 출제자가 정해놓은 두 명이 있다 소리야. 걔네 같은 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제 고1 과정의 경우에서 얘기는 이 정도면 됐고 숙제는 또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또 기능을 가볍게 돌린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마찬가지 그쪽 프린트가 미흡하다 하더라고요. 이 교재부터 확실하게 공부합니다. 알겠죠? 이 교재는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금니 깨물고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고2 때 배웠던 확통 이야기로 가시죠. 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명확한 게 이게 참 그래요. 이 확통이 가르칠 게 많이 없어요. 잡아줄 게 많고 수정해줄 게 많고 알겠죠? 보여줄 게 많을 뿐인 거지 뭔가 막 이해시키고 막 개념을 막 원리를 깨우치고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격적인 이제 활동으로 들어와도 쌤이 해주는 건 기본 유형 거기에 파생되는 약간의 어떤 변형 유형들까지 정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이나 훈련이나 디테일 잡히죠. 알겠죠? 네. 그런 걸 연습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풀이 연습 많이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확통으로 이제 넘어오면 아까까지 얘기한 고일 과정이 말이죠. 확통 넘어오면 첫 번째 배우는 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숙련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만 잡아주면 기억이 날 거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만 잡아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기본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해라.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알겠죠? 이거 어떻게 되죠? 6팩 나누기 3팩 되겠죠.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까? 요 파트 배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숙지가 되어 있을 유형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의 순서로 나열해라. 뭐뭐의 순으로 나열해라. 이런 문제 풀 줄 알아야지. 기본 문제죠. 되겠죠? A, B, C, D를 나열하는데 이거 뭐 이런 거죠? A, B, C, D를 나열할 때 A, B, C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도 알아야지. 얘들이 이웃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뭐 예를 들면 A, D, B, E, C 가능하죠. 왜? A, B, C만 봤을 때 순서가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있으면 돼. 알겠죠?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죠? 그렇죠. 요 순서를 바꾸지 않아야 될 놈들을 이 세 개의 문자를 뭐로 보죠? 같은 문자로 인식하는 거죠. 문자로 인식.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요. 5개 중에 A, B, C는 같은 걸로 인식. 5팩 나누기 3팩이 답이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 유형입니다. 알겠죠? 저 개념이고 밑에 거 기본 유형. 어떻게 푼다고?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같은 문자로 돌아오고 문자로 인식해줘.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도로망 문제 할 줄 알아야지. 도로망은 풀이법 몇 개 있어? 풀이법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죠? 2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A, B. 이게 훈련이 있는 거야. 이게 기본으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라. 나온 거죠. 뭐 더 중요한 건 고등학교 과정이죠.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B로 가려면 이렇게 직사각형 완전체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3번을 가고 위로 몇 번 가야 돼? 3번을 가야 돼. 그죠? 오른쪽 한 번 가는 걸 A라 이름을 지을게요. 위로 한 번 가는 걸 B라 이름을 지을게요. 그죠? 요건 어찌 보면 되게 신기하게도 요 경우의 수는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답은 6팩 나누기 3팩 되는 거죠. 그죠?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 이걸 나열하면 그게 다 경우에서 됩니까? 됩니다. 왜 되냐면 A, B, B, B 이렇게 나열된 케이스는 A, B, B 이렇게 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A, B, B라는 건요. A, B, B 이렇게 한 걸 얘기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다 매칭이 됩니다. 알겠죠? 대신 이걸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직사각형이 완벽하게 짜져 있어야 돼. 여기 구멍이 있어? 그 공식 쓰면 안 되죠. 다른 뭔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랑 두 번째 뭐 있어? 주먹이 들어야 되고. 그죠? 가는 방향의 중간 지점의 모든 경우의 수 체크하는 거죠. 이런 식이죠. A에서 B로 가는 게 요 방향이니까 가는 방향에 숫자로 써서 풀 건데 대각선 기준이죠. 쓰는 순서를 쌤만 지키세요. 가는 방향에 대각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숫자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건 뭐냐면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여기 쓰는 숫자들은요 A에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경우의 수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면서 가는 거지. 무슨 말이냐? 봐봐. 첫 번째 쓰면 여기입니다. A에서 여기까지 온 게 몇 가지야?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온 게 몇 가지야? 한 가지. 그죠? 두 번째 라인 이렇게입니다. A에서 여기까지 온 몇 가지야? 그냥 띡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온 몇 가지야? 이렇게 하나, 두 가지. 그게 구성을 얘기하면 이 점에서 한 가지의 방식이 넘어오고 이 점에서 한 가지 방식이 넘어와서 두 가지인 거죠. 더해지는 거죠. 알겠죠? 여기는요 한 가지.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라인은요 한 가지. 둘 더하면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네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 10개, 10개, 총 20개네. 조금 이식인 거죠. 알겠죠? 이런 식의 풀로 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웃기게도 같은 것을 방송자는요 이렇게 공부하면 여기서 배울 건 끝. 그 문제는 엄청 많이 나와. 알겠죠? 어렵죠? 왜? 기준을 잘 잡고 진행을 잘해야 되니까. 알겠죠? 기본 학습은 이거면 충분한데 더 배울 건 없어. 이걸 배워놓고 이제 문제에 맞는 상황들을 풀어내는 어떤 이제 유형적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그나마 도로망 쪽에 대한 또 한 개 그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린다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봐봐. 그나마 굳이 또 얘기해 줄 게 있다면 이 정도. 이렇게 A에서 B로 왔는데 여기에 우물이 있는 거야. 어디 갈까? 여기 우물이 있어. 못 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계수를 구해라. 어떻게 풀어요? 중간 지점을 잡아야죠. 알겠습니까? 아니면 중딩으로 풀든 말든. 알겠죠? 중딩으로 내면 풀립니다.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여주는 풀로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구하려면 우물이 여기 있으니까 항상 가는 방향에 대각선이 보여주죠. 지금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여기 와. 우물의 대각선 여기 와. 여기. 전 이 문제를 3개로 분리하겠습니다.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로 잡고 문제 이렇게 푸는 거죠. A에서 C로 가도 필요한 경우 또는 A에서 D로 가도 필요한 경우 또는 A에서 E로 가도 필요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풀면 정답. 알겠죠? 왜 정답이야? 봐봐. 너네 보면 돼. 이 셋 중에서 중복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이 C나 D를 같이 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D나 E를 같이 지나는 경우는 없어요. 최단거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중국대는 없고요. 빠뜨린 거 있어 없어? A에서 B로 갈 때 C나 D나 E를 지나지 않고 가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정답이지. 여러분들이 풀이가 진행했을 때 정답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면 쌤이 방금 한 것처럼 그걸 체크해야 돼. 알겠죠? 중복되는 게 있는지 빠뜨린 게 있는지 그게 없다면 어떻게 풀든 답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각선에 그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는 방향 대각선이 그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풀 수 있는 그 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풀어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같은 거 포함해서 일단 요만큼입니다. 요만큼만에 대한 기본기만 있으면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공부할 때지 더 배울 때가 아니에요. 공부하고 이제 질문하고 샘플이 많이 보여주고 이런 거 아주 실력이 느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문제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원순절까지 던져놓고 내가 너무나 계획이기 때문에 원순절 기본까지만 체크해봅시다. 이게 주의해서 올라서 약간의 진도를 빼놔야 됩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순절이죠. 오늘 원순절까지 잡아먹고 끝내자라고 하겠습니다. 보시죠. 원순절입니다. 자, 원순절은 뭐냐면 이런 거죠. 기본기, 기본 학습. 원이 있어요. 뭐 5명을, 6명을 원탁에 앉힌 경우의 수.
뭐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본다. 뭐 이런 멘트 보통 들어있죠. 그렇죠? 어떻게 되지? 6팩 나누기 6. 쌤 어떻게 이렇게 쓰죠? 따르기 원칙으로 5팩 쓰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6명을 나열하 돼 6번 중복이 되니까. 알겠어요? 요거는 잡혀 있을 거라 예상되고요. 여기서도 해야 될 기본 첫 번째. 이런 이상한 사각형들. 직사각형. 만약 예제 2? 이건 잘 안 나와 사실은 내 알겠죠? 내신 대로 나오거든. 저는 잘 안 내.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알겠죠? 간단 정보하면 6명을 여기 앉히는 경우와 6명을 여기 앉히는 경우 뭐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예를 풉니다. 주목. 예를 풀 때는 이게 이 선생님들마다 혹은 학생마다 접근하는 툴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나오는데 보통 가장 많이 배우는 방식이 이거예요. 6명을 낳아야 돼 6팩이죠. 그죠? 이게 만약에 원이었다면 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에 6명 있으면 여기 A가 이렇게 A, B, C, D가 앉았어요. 이렇게. E, F. 요거 한 번 탁 돌리면 A가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전 6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하는 거죠. 원이라면. 알겠죠? 근데 얘는 원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니까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야. A, B, C, D, E, F가 돌렸을 때 일치하는 경우가 딱 이 경우죠. 이렇게 잘라서. A가 이렇게 가는 경우. 여기 A, B, C, D, E, F 이게 딱 있는 거죠. 두 번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2 이렇게 부르죠. 알겠습니까? 얘는 돌리면 두 번만 중복이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요. 6명을 나열하는데 몇 번 중복이 있어요? 3번, 탁탁 3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 선 2명 있으니까 3번 중복이 돼. 이렇게 푸는 풀이를 가장 많이 하긴 해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접근해보시고 혹시 이걸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 중복되는 개수 잘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건 개별 질문하세요. 그냥. 알겠죠?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 2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좀 더 잘 보일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해되는 친구는 이렇게 보면 제일 깔끔해요. 알겠습니까? 얘는 6명인데 돌리면 중복이 딱 두 번, 탁 이거밖에 안 돼. 두 번 중복이 돼. 얘 같은 경우는 요 변이 쭉쭉 이렇게 3번 중복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누기 3.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뭐 제일 편하긴 합니다. 알겠죠? 높은 중요도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순열에서 인식해야 될 거. 두 번째.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교대로 똑같아요. 교대로 세우는 경우. 마주 보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알겠죠? 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교대로 세우는 건 아까 좀 해봤으니까 그 나중에 우리 교재 문제를 풀 때 그 숙제 문제 풀 때 보여드리고 알겠죠? 마주 보는 건 쉽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A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 원탁이 앉을 때 여자가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를 쓸 거예요. 요건 할 줄 알아야지. 기본 유형입니다. 여자 마주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원하는 때 누구부터 앉히죠? 여자부터 앉히죠. 마주보면 다 앉히세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앉히면 됩니다. 자, 여자 2명이 마주봐야 돼. 여자 2명 앉히죠. 마주보게 앉히죠. 여자 2명을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죠. 이걸 알고 있어요. 그죠? X, Y가 앉았습니다. 선생님, 2팩 아닙니까? 아니야. 왜? 2팩 하면 돌아가면 똑같아, 어차피. 알겠죠? 여기 비어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자리가 남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자 4명을 여기 4군데 나열. 남자 나열할 때는 원순열이야, 그냥이야? 그냥이죠. 4팩입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원순열 끝이야. 알겠어요? 그 이유는 이런 식입니다. 봐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볼게. 원이 있어. 여기 체크가 되겠어요. 자리가 있거든. 6명이 하는 원순열인데 사람이 물론 이런 게 안 나올 건데 이해를 위해서 여기에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답은 6팩입니다. 왜? 아니 사람을 돌리면 스크래치 앉은 자리가 사람이 다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장치가 하나 들어가지 걔는 원순열이 아니야. 그냥 나가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여자가 앉았잖아. 앉은 상태에서 4군데에 사람을 앉죠? 원순열일 리가 없죠. 사람 4명 돌려봤자 사이에 껴있는 X가 틀릴 건데.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먼저 앉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앉히는 거야 더 이상 원은 없습니다. 그냥 나열하면 돼. 알겠죠? 그 관계를 딱 인식해서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순열은 이 정도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가 어렵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착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설명한 이 기본계에 대한 원리 혹은 이해 혹은 암리가 단단하게 잡힌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문제 풀고 잘 안 풀릴 거야. 쌤이 확통 문제 특히 경우의 수를 고1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 가르칠 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정리해주고 숙제를 주죠? 특히나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다 틀려올 거예요. 그래도 풀어오라고 그래. 그 다 틀린 걸 다시 수정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야. 여기는 개념을 잘 배웠다고 해도 잘 못 맞춰요. 알겠죠? 왜? 하나의 단서가 바뀌어버리면 풀이가 달라. 너네가 배운 그 풀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공부가 좀 안 돼 있구나. 아니 그거를 수정하는 게 공부라고 해요. 알겠죠? 다른 수원수투와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는 부딪히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봐봐. 자 문제를 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소년에서 일단 44번부터 쌤이 좀 선보여드리겠습니다. 44번입니다. 아시죠? 지금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A, B, B, C, D 얘를 1년로 나열할 때 A끼리 이웃하거나 또는 또는이 뭐였지? 합집합. 합의 법칙 아니요. 합집합.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럼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둘의 경우의 수 구하고 교집합을 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A끼리 이웃하는 경우 풀겠습니다. 이거 할 줄 알죠 이제? A끼리 이웃, A를 한 명으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나요. B가 두 개네, 나누기 2패. 그죠? 원래는 A 나열을 해야 되지만 이거 꼼지를 할 게 없죠. 구분되지 않으니까 더하기. 됐습니까? 다시 풀고 B끼리 이웃하면 구해야겠죠? B를 묶고 같은 상황이네요. 600 나누기 200입니다. 꼼지락은 필요가 없죠. 그런 뭐 특이사항이 들어가는 거지. 알겠죠? 이 안에 거 바꿔서 의미 없으니까 빼기 교집합해야지. 둘 다 이웃하는 거 구해야지. 묶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요. 같은 문제 없어요? 꼼지락 없어요. A끼리고 B끼리니까 그죠? 정답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상황들인 거죠. 알겠죠? 이웃하는 거 할 줄 알고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할 줄 아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 오케이? 자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워지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48번을 갈게요. 여러분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48번. 뒤에 어려운 건 일부러 여러분이 풀고 다음 시간에 풀어야 할 거니까 48번 보세요. 48번. 7개의 바둑돌이 담긴 주머니에서 한 번에 1개 또는 2개의 바둑돌을 꺼내기로 한다. 자, 이거 완전 개념 문제, 완전 옛날 문제가 여기저기 문제 다 깔려있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7개의 바둑돌이 있대요. 7개의 돌이 있어. 여기 꺼낼 때 처음에 1개 꺼내거나 아니면 2개 꺼낼 거예요. 한 번에 1개 아니면 2개를 꺼내는 짓을 반복할 거다라는 거죠. 바둑돌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바둑돌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거죠. 상황이겠습니까? 보통 경우의 수,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얘는 되게 유명한 문제고 쉬운 버전이긴 하지만 알겠죠? 이런 방식이 뭐냐면 7개를 1개 또는 2개로 꺼내려면 어떻게 꺼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2개, 1개 꺼낼 수 있고요. 선생님 보통 이걸 쓸 때 큰 수를 좋아하는 편이다. 큰 수부터 많은 걸로 할게요. 그죠? 두 번째 또 뭐 있어? 2개, 1개 꺼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꺼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지. 세 번째 2개에다가 1개, 5개. 그죠? 네 번째 1개씩만 7번. 이해겠습니까? 이런 케이스로 분류가 되었구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오늘 답이 아니죠. 이제 뭐 해야 돼? 순서를 정해야죠. 왜? 그게 꺼내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죠? 그러면 2개, 1개 꺼내는 거랑 2개, 1개 꺼내는 거는 방식은 다른 거니까 그걸 정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얘는요 어떻게 됐어? 나열 4팩 나누기 3팩 얘가 되겠죠. 나열 5팩 나누기 2팩 3팩 6팩 나누기 5팩 얘는 한 가지 7팩 나누기 7팩 알겠습니까? 다 더하면 정답입니다. 대체로 문제는 이럴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아까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주면 오히려 더 쉬운 거야. 알겠죠? 그냥 상황을 다 부여하고 풀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좀 두루뭉실한 상황을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케이스를 분류해서 가까이 점수 처리하는 거죠. 알겠죠? 이런 톤이 거의 대부분인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게 실전적인 상황으로 좀 봐드리면 51번 가볼게요. 이런 문제 여러분들 어려워합니다 이제. 얘와 거의 똑같은 패턴의 문제인데 51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치우겠습니다. 51번입니다. 보세요. 자, x가 자 방금 푼 문제와 같은 문제야. 내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습니까? 50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 함수로 도래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정의형 있고요. x로 가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로 했습니다. 이런 함수 중에서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음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다음을 봤더니 f-2, 즉 이 말은 마이너스 2가 찍은 놈들 그죠? 찍은 놈 곱하기 f-1 곱하기 f0 곱하기 f1 곱하기 f2가 2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했어요. 그죠? 상황 이렇습니다. 뭘 하라는 거지?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쓰세요. 뭘 쓰냐면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하나의 케이스를 쓰세요. 그냥 써봐. 그리고 그래도 감이 안 와? 또 다른 케이스를 써봐. 무슨 말이야? 봐봐. 이렇게 문제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바로 체크 포인트가 보이고 기준이 보여서 풀이가 보여 진행하면 되고 그 친구야 내가 뭐 굳이 더 이상 얘기해 줄 게 없으니까 알겠죠? 그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상황이 만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아무거나 써봐. 예를 들면 뭐 있어? 한번 해봐. 마이너스 2 하나 넣을까? 어떻게 돼? 2 되려면 1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 그죠? 아직 감이 안 와? 더 넣어 그러면. 여기 뭐 이번에 1로 해볼까? 1? 야 2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도 6. 얘가 2가 되고 1 되겠네. 이해되겠어? 오케이? 여러분 지금 내가 본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한 작업이에요. 알겠습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 문제를 읽고 선생님 이렇게 문제를 냈으면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해야죠. 야 그거 문제 다 외우고 있냐고. 나도 안 돼 그거는. 여러분 다 자기 게이지가 있다니까 경우에서 알겠죠? 그냥 센 게이지에서 안 되는 문제 있죠. 나도 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뭘 찾아야 돼? 뭔가 포인트를 잡아야죠. 그럼 이것도 개인차가 되는 거야 이제. 어떤 친구는 2개만 던졌더니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떤 친구 안 보고 3개, 4개, 5개, 10개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더 가볼까? 어떻게 할까? 뭐 아무것도 써볼게. 다르게. 여기 뭐 2를 방금 써 끝나면 되는데 2도 다 읽어야 되잖아. 그렇지? 1, 마이너스 2개? 하나 그죠? 자, 슬슬 써보는 거야. 써보다가 이제 뭘 캐치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일단 0은 절대 안 되고 당연히 그렇죠? 0은 쓰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2 한 개, 1 4개네요. 그죠? 선생님 마이너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나마 머리가 또 좋아서 이 부호는 그 다음 볼 거야. 2 한 개에 1 4개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양수니까 5개 중에 마이너스가 4개 있거나 2개 있거나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은 해석이고요. 얘보다 낮은 버전의 친구들은 이렇게 하겠지. 선생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개랑 1 3개요. 그럼 그 친구는 나보다는 좀 더 많이 썼겠죠. 근데 실수 없으면 풀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찾기까지의 스토리가 중요한 거야.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던지면서 찾아봐야 돼. 그러려면 써봐야 돼. 알겠죠? 내가 한 3개 쓰니까 나는 좀 보이네. 2가 하나 필요하고 1이 4개 필요한데 이게 뿔마가 막 들어간단 말이야. 골치 아픈데 결국 이 5개의 덩어리에서 저 공력을 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 다 가능하잖아. 그럼 결국 5개의 숫자에 마이너스를 뭐 4개를 부여한다든지 2개를 부여한다든지 안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잡아내는 과정을 쌤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제 방향 잡혔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일단 쌤 얘기해줄게요. 1단계 쌤 단계를 얘기한 첫 번째 2 하나에 1 4개를 쓸 거야. 나이를 할 거고요. 거기 2단계 부호를 만들어줄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 4개 만들어주고 2개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 하겠죠. 알겠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숫자는 무조건 2, 1, 1, 1이 필요하니까 그죠? 나요. 2, 1, 1, 1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나요. 어떻게 돼? 5팩 나누기 4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됐어요? 오케이?
한 가지 케이스를 봐야죠. 얘가 2고 1은 세팅이 되어 있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나처럼 쓰기는 어려울 거야. 아니면 1번, 2번, 3번을 하면 되겠죠? 써볼게. 자, 여기 가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이 안 됩니다. 왜? 얘 또는 얘기 때문에.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봐봐. 첫 번째. 이게 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 쓸게요. 여러분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갈게요. 자, 숫자를 나열하는 얘기 맞죠? 그쵸? 쌤 번호 구해요. 첫 번째. 부호를 구해할 건데 부호가 총 5개의 숫자 중에 마이너스가 몇 개까지 가능해요? 마이너스가 4개인 경우. 두 번째, 마이너스가 2개인 경우. 세 번째,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 딴 개인 경우. 이렇게 3가지 케이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알겠어요? 3개를 나눠 풀게요.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한 방에 묶으려고 그랬는데 헷갈릴 것 같아서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가 4개인 경우는 2, 1, 1을 나열하는 경우는 얘죠? 곱하기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걔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돼. 5시사 끝. 또는 됐어요? 숫자 나열 5팩 나누기 4팩 곱하기 5개 중에 2개 선택 마이너스 집어넣었어. 끝. 또는 5팩 나누기 4팩 그러면서 5개 중에 한 개, 선택할 게 없네?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해서 얘가 다른 거지. 이렇게 다 더하면 정답입니다. 알겠죠? 이걸 아까 쌤이 어떻게 쓰다 그랬냐면 원래 이렇게 써놨어요. 5팩 나누기 4팩 숫자가 했지? 그러면서 바로하고 5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경우와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얘기하려다가 멈추고 분리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묶어버리면 이 한 가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다 플러스 이 한 가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려다가 이렇게 나서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발전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얘는 확실히 이거 수능형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 문제고요. 이 정도면 3점짜리 어려운 버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레벨들이 결국 쓰이는 내용 똑같아. 알겠죠? 뭐가 문제인 거야? 진행이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그 진행을 많이 연습하는 거지, 뭔가 새로운 유형을 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문제에 맞는 진행을 잘 잡아내는 훈련이 지금부터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 후반부에 있는 문제는 조금 빡셀 수 있으면 미리 예고해 드린 거 알겠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오는 게 중요한 거지. 맞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춰오면 내가 할 게 없다는 얘기지. 도전만 해보시고 자기식의 스토리를 잘 살려와야 돼. 그래야 내가 그걸 또 들어보기도 할 거고요. 그런 풀을 보여주기도 할 거고 알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까지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감을 정리 잘해야 돼. 일단 과제를 주고 내가 좀 다시 그 숙제할 때 상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숙제는 너무 많이 하면 힘들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원순위와 기본 문제까지 풀이 나지 않을까요? 68번까지. 일단 현황합니다. 68번까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니까 괜찮아. 일주일에 68번 풀어오면 되는데, 봐봐. 풀 때 쌤 말 들으세요. 일단 숙제는 68번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풀고 당연히 채점하셔야 되겠죠. 채점하시고 풀다 보면 어떤 케이스를 나올 거냐면 첫 번째 풀다가 짜증이 너무 나거나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은 일단은 뭐 중간에 한 번만 다 봐봐요. 내가 중간 전에 할 테니까. 그럼 웬만한 것들은 쿨하게 풀어. 경우에서 풀 때는 여러분 머리가 무거워지면 공부가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이 기본 내용은 숙지를 좀 한 다음에 복습을 한 다음에 알겠죠? 기본 내용 알겠어? 그다음 막 질러버려. 그리고 다 틀려버려. 어차피 나중에 좀 있어 알겠죠? 뭐 쉬운 문제 잘 풀리겠지만 다 틀리세요. 다만 자기 풀이를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틀렸지? 그러면 봐봐 틀린 문제 다시 볼 거 어디가 틀렸지 볼 거 아니야. 감이 잘 안 잡혀?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마. 나중에 한번 나한테 물어보든가 다음 수업을 들어보든가. 알겠죠? 왜냐면 지금 확통의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 없잖아. 시간을 끊어줘야 돼. 이게 자칫 이 자기가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해버리면요. 시간은 2시간, 3시간 날아가는데 정작 공부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럼 제 효율이 완전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딱 판단해서 첫 번째 문제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하세요. 그건 풀 필요 없어. 문제 이해됐어? 어떻게든 풀어. 다 쓰던가 말든가 풀어. 알겠죠? 또 틀린 거 봤어. 뭔가 수정되는 포인트가 보여? 다르게 풀 방법이 있어. 해. 다른 건 없어? 하지 마. 그건 들고 와야 돼. 알겠죠?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정리해서 여러분들 숙제 환경을 케어를 해야
이제 다른 과목도 공부할 것이고 뭐 다른 숙제도 하겠죠. 알겠죠? 이거 하나 너무 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해서 이 번호까지만 풀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우준아 너는